한 주간의 뉴스들 중에서 이목이 집중된 이슈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론가님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론가님 보실 때 눈에 띈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동자동 공공 재개발에 네. 관련돼서 이 쪽방촌 주민들의 반응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에는 주로 안 된 뉴스들, 좀 예. 민원 뉴스들만 전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눈길을 이제 줬습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와 함께 경비원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6명이 집단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나서서 부당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최근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경비원 44명 중 16명이 해고됐습니다. 업체 측은 재계약 날짜 이틀 전 아무런 설명과 사유 없이 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만두라 하는 거, 그게가 가장 억울하죠, 우리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설명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가. 입주자 대표회와 용역업체의 해고 사유를 묻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입주자 대표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한 사실이라 모른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역업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보면 전부 다 제 생각인데 회장이 그 시키니까 하지 절대 영역은 절대 못 자르죠. 결국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 갑질이라며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7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눈인사하면서 친해질 법 하면 바뀐다,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틀 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도의적으로도 너무 아니다 이런 말씀. 현재 주민들은 노원구청에 갑질 행위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이 VCR 함께 보셨지만 이 경비원 집단 해고 문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좀 사회적 문제까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 네. 문자에 웃는 표시를 네. 하면서 해고 통지를 한 문자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비원 해고 문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자 해고 통보,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애쓴 그런 경비원 노동자들인데 그걸 문자로 해고 통보한다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것이 예. 작년에도 2번 정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고 또 올해도 해고를 하니까 이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다시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신뢰가 바탕을 뒀을 때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뒤에 또 다시 경비원 오게 되면 또 이게 형식적인 관계가 돼서 지역 그렇죠.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가만히 보면은 입주자 대표가 과연 아파트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경비원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이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 해고, 집단 해고도 심지어 갑질까지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고다자 인력이라고 불립니다. 예.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관련법들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부당지시 및 명령 금지에 관련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처벌권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갑질을 한다든지 부당행위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경비원은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이 뜻이 뭐냐면은 일이 없으면 쉬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은 뭐냐면은 이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비원들 얘기는 항상 이렇게 사주 경계하듯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쉴 공간이 뭐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되지 못한 예를 들면 주 52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든지 네. 또 각종 수당을 안 줘도 된다든지 이런 것에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원 이제 부당 해고라든지 갑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아파트에 지금 전 국민의 60% 이상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은 이 뭐 일종의 그 비용이 올라갈까봐 예.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직종, 고다자 직종이란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립니다. 자, 언제부터가 이 경비원이라는 직종이 사회적 취약 노동자의 대명사가 됐는데 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 생애 마지막 직종이라는 이 경비원 분들을 위해서 좀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경비원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경비원들의 그 전직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었다든지 그럴듯한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노년기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용돈벌이식의 일자리가 아니고 이런 생애 마지막 그런 네. 직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 방지에 관련돼서 이런 관련 조항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좀 소수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노동자들에 관련돼서 입법이라든지 제도 창구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꼭 모두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는 거대한 흙더미에 가로막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접한 신도시에서 공원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흙더미 산이 생긴 겁니다.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니 시퍼런 흙더미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흙더미 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일조사선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남한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인접한 위례 신도시 지역에 공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유동 주택가를 경계로 9m 높이의 거대한 흙더미 산이 생긴 겁니다. 아파트 높이에 육박할 정도로 크다 보니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기 일쑤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SH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1m 정도 깎아주겠다. 그리고 지금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도 않고. 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H는 흙 높이를 1m가량 낮출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칠 수는 있다. 근데 그 이상은 저희가 어렵다. 뭐 운송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단독주택지 옆에 있는데 거기가 이미 매수자가 있거든요. 토목적인 설계 안에서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기준이 있잖아요. 한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 부지 높이를 대폭 낮춘 수정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흙더미가 아파트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비라도 내린다면 토사물 때문에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예전에 이제 군 관련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제 군부대였는데 이제 예. 이전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택지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죠. 기존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하고 새롭게 입주하게 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송파구 장지동의 소음 관련하고도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계셨던 지역 주민 아파트가 있었고 새롭게 생겼는데 소음 방지턱을 높게 만드는 바람에 이제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기존 네, 주민들이 굉장히 맞아요.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이번에도 기존에 이제 아파트 단지 작은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있었고 새롭게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 토사를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공원이라든지 단독주택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대규모 이 주택단지를 마련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예.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소수의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감수하라는 거냐 이런 어떤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주민들의 몫이 됐는데 이 상대가 커다란 기업이라서 이 피해 호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주민 반발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됐을 텐데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정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역 주민들의 그런 사전 민의 수렴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택지 개발을 할 때 지도상으로 쭉쭉 이렇게 긋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 실제 실사를 해가지고 어떤 영향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공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수렴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토축을 쌓을 거라고는 아마 지역 주민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단선적인 어떤 택지 개발보다는 요즘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 새롭게 이렇게 신구 택지 개발 시에는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골치 아픈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전적인 어떤 조치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 주민들은 SH가 주체다 보니까 송파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송파구청이 나서서 중재를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3주체가 있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나라 전체의 어떤 구토 개발에 관련돼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SH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의 어떤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하는 곳이겠죠. 예.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송파구청이 될 겁니다. 근데 송파구청이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SH라든지 국토교통부 입장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게 송파구청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은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SH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역할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나 또 대표 주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후에 뭐 1m 정도 깎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손실보상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일조권이나 뭐 이제 환경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리 다툼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재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토사가 쓸러 내려가지고는 분명히 피해를 본 거고요. 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흙먼지가 날렸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송파구청이 피해 같은 액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전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자치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자치단체나 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좀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역할을 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뭐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모습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주체, 그러니까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여기에다가 SH, 국토교통부, 각 이 세네 개의 주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의 사업 목표대로만 움직이고 심지어는 자치구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결과가 마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정적인 절차적인 것은 충분히 대변해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주민 피해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